이슈 분석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심각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오늘 앞머리가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닙니까?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네. 네, 못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정말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시장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정말 호평을 내놓으면서 주 초반에 현대 기아차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지금 펼쳐졌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독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현대기아차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차는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상위 10위에 안착하려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제는 10위 밖으로 또 밀려났습니다. 이 사건 주요 쟁점과 함께 주가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아쉬운 내용이 이어졌죠. 과거에도 이제 디젤 게이트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영향을 또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게 순서대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순서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이제 측정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불법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조작됐다. 이런 또 내용이 이어지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부착한 디젤차량 21만 대에 장착이 돼서 지금 생산이 판매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일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특히 독일과 룩셈부르크 사무실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이제 2020년까지 21만 대가 불법으로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해당 엔진 소프트웨어는 독일의 글로벌 부품 업체인 보르크 바누더 그룹의 산하에 있는 보쉬와 델파이로부터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공급받아서 디젤차 21만 대에 부착해서 판매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업체도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 주가를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한 7%까지 기아와 현대차가 마이너스 7%까지 하락률을 보이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폭스바겐이겠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상당히 좀 많은 하락세를 또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서 어떻게 좀 제재를 받을지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한번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폭스바겐 정도의 제재를 좀 받는다면은 주가에 상당히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중점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검찰이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현대차, 기아의 지금 현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사건이 또 떠오르게 되는데 이른바 디젤 게이트였습니다. 2015년에 일이었는데 폭스바겐이 당시에 이 배기가스들을 조금 덜 나오게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글로벌 브랜드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당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어땠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당시 관련 기업들 주가 추이 어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을 떠나서 지금 아우디, 포르쉐, BMW, 벤츠 등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연루가 돼서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폭스바겐은 이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장치를 조작하였고 이제 사실이 들통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디젤 게이트가 열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후부터 해서 BMW, 아우디 추가적으로 계속 다 조사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 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서 인증 시험에서 유해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하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조사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시정 조치,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리콜과 판매 중지, 그리고 인증 취소 명령 제재 조치를 모두 적용받은 완성차 업체로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시정 조치와 제재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 폭스바겐이 2015년도 9월 22일 발표가 되면서 디젤 차량이 2.0 디젤 차량의 엔진 기준에서 세계적으로 1,100만 대를 생산했다. 이렇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영향력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 62%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이후에 6년 정도 지난 2019년도와 2019년도에 6년 만에 주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은 현대기아차 지금 상당히 유심히 체크를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폭스바겐을 떠나서 BMW도 이 당시에 39%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때 전체적으로 다 자동차 업계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독일 검찰의 조사에 따라서 독일 당국에서 제재 명령 어떻게 떨어질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재준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정말 그때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2015년에도 폭스바겐이 한창 잘 나갈 때 이 문제가 터졌었던 건데 지금 현대차 그룹도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압수수색이 이 현대 기아차를 글로벌 시장에서 좀 견제하려는 견제구를 던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의심을 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기아차도 EV6가 유럽에서 올해 차로 선정된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도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테슬라 이어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이런 부분들 유럽 시장에서 기아와 현대차가 입지가 커지는 부분들 상당히 유럽 시장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아무래도 견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독일에서도 독일차에 대한 이제 생산 그리고 판매 진행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각국 자기들의 차를 좀 이제 많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앞서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존재감을 깎으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또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추가적으로 이제 디젤 게이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떻게 지금 제재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아와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전기차 시장 추가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충분히 지금 실적 기준에서 컨센서스 기준에서도 2024년까지 충분히 양호한 실적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어떻게 독일 당국에서 제재를 받을지 이 부분을 충분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압수수색이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사태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 견제구가 현재 주가에는
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대 기아차가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독일 경찰이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 글로벌 친환경 차량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돌발 악재를 맞이했다 보니까 혹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지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타격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제재를 받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긴 한데 단기적인 관점 기준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주가가 또 조정 및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장기적으로 볼 거는 우선은 올해 이제 2분기부터 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이제 생산을 추가적으로 증진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3, 4분기 정도부터 해서 시장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가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전기차 생산도 충분히 늘어나고 거기에 또 수요가 또 따르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2014년도 이후부터 해서 올해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2014년도 이후 최초로 이제 영업이 2조억을 또 돌파하는 또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기준으로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도 주가에 긍정적인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체에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 기대가 또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기준 잡아서 대응을 또 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는 추가적으로 또 이어진 부분들 삼성과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또 증가시키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해 3, 4분기를 떠나서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해소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를 기준으로 잡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일로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님은 지금 이번 일로 인해서 현대 기아차가 오히려 타격을 입기보다는 전기차 시장에 좀 더 강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차를 생산을 중단을 발표를 했고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충분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시장은 내연차보다는 전기차를 또 기준을 잡아야겠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현대차와 기아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내연차보다는 전기차의 또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고 여기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전기차 업체들 충분히 저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아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독일 검찰의 제재가 어떻게 나올지 정부에서 어떻게 시정 및 제재 조치를 내릴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재와 이제 시정이 조금 강하게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좀 큰 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죠. 하지만 과거에 폭스바겐은 생산된 차량이 1,100만 대였어요. 하지만 기아, 현대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재와 시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기준 잡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더 넓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모비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도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부품 이런 뭐 반도체나 이런 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까지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은 같이 주저앉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혹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괜찮게 또 보고 있는 게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거의 뭐 대장주로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자동차 업황이 풀려 나간다면 아무래도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작년 이제 1월 15일 대비해서 지금 하락률이 거의 뭐 50% 가까운 하락률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현대모비스 크게 회사에 대한 뭐 큰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가격대고 여기에 뭐 기아와 현대차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 뭐 만도 이렇게 또 함께 또 볼 수 있긴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양호한 또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 어느 정도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 기아와 현대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 지금 글로벌 리스크에 따른 전체적인 또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또 받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현대모비스 지금 가격 기준에서도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업황은 충분히 양호한 수준이고 추가적으로 성장이 또 기대되는 만큼 자동차 이제 부품 관련해서는 뭐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